안녕하세요. 훈훈한 주식입니다. 이렇게 거의 6일 만에 영상을 올리게 돼서 일단 죄송하고요. 웅달 책방, 발란트, 머니매, 부자TV, 그리고 최근에 3프로와 815 머니톡 등을 통해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진짜 많이 이뻐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하나하나 대댓글을 달아야 되는데 지금 배터리 관련된 책을 쓰고 있어서 제가 또 그냥 댓글을 자동 응답기처럼 못 다는 스타일이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달고 싶은 마음에 댓글이 좀 많이 쌓였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조만간 틈틈이 대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가는 채널에 가서도 부탁하고 제 채널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팩트가 아닌 얼토당토 안 한 좀 막말들을 쏟아내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관도 아니고 어떠한 편견이나 사심 그리고 어떠한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일반 개인 투자자입니다. 어떠한 이해관계에 특별히 아직 큰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2차 전지에 워낙 진심이고 미쳐있다 보니까 다소 국뽕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엄청나게 2차 전지 미치도록 공부를 했고 앞으로 더 할 거고 계속 팩트 체크 할 것이고 계속 밸류에이션 확인해 볼 것인데 계속 미치도록 하고 싶은데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간혹 저한테 K 배터리 레볼루션 읽고 공부 좀 해라. 뭐 그런 댓글 다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K 배터리 레볼루션 안 읽었을까요? 배터리 관련 서적 안 찾아보고 얘기할까요? 배터리 아저씨가 K 배터리 널리 널리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고마운 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너무 박 이사님 팬분들이 박 이사님과 다르게 2차전지 견해를 갖고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좀 맹목적으로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 팩트를 정정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바로 댓글로 수정하고 내용 보완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나 응원으로 엄청나게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타 채널 나가서 K2차전지 우수성과 경쟁력을 널리 알리고 K2차전지 투자로 정말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셔서 또 그게 2차전지 업계로 다시 재투자돼서 선순환되면 너무 좋고 K배터리를 공부하는 게 알면 알수록 미치도록 재밌고 저 또한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싶고 그런 과정 중에 많은 분들이 의견까지 공감을 해주셔서 그리고 좋아해 주셔서 더 감사한 상황이고 그런데 K배터리를 갖고 있지 못해서 배 아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모양입니다. K배터리에 대한 갖은 편견 그리고 오해, 오류, 사심 등으로 업의 본질을 제발 흐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또 강조드리지만 종목 추천, 매수, 매도의 권유가 전혀 아닙니다. 종목의 투자 판단은 철저하게 본인의 원칙과 기준, 매매 전략에 따라 하시는 겁니다. 방송에 나오는 어떠한 누구도 저 포함 심지어 배터리 아저씨 박 이사님도 여러분들의 투자 손실에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매수, 매도 결정은 철저하게 본인이 하시고 본인이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제가 개별 종목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분석하고 함께 올바른 투자 기회를 노리고자 함께 올바른 투자 가치 평가를 해보고자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은 배터리 아저씨 8대 종목 중에 딱 2개 남았습니다. 바로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못 올랐고 가장 주목을 못 받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영상과 관련돼서 아이디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겹쳐서 요청 주시는 종목들 예를 들어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겹치지 않더라도 꼭 분석했으면 하는 괜찮은 기업들 뭐 제이오 같은 회사들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 만들게 되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목차는 수익률 현황, 투자 포인트, 실적 현황, 밸류에이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차트, 그리고 IRA 세부 법안입니다. 네, 수익률 현황 보시면 연초부터 3월 31일까지 코스피 수익률 11.3%, 코스닥 26.2%에 비해서 SK이노베이션은 15.1% 상승했습니다. 2차전지 46개 평균 수익률 53.2%에도 못 미치는 부진한 수익률입니다. 10년 최고점 대비로는 82.7%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최저점 대비해서는 225% 상승했습니다.
증권사 최근 15개 목표가 평균 대비도 24%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체결 강도는 100을 기준으로 하는데 100 이상은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강하다는 말입니다. 체결 강도 최근에 단기가 상당히 양호하고 단기, 중기, 장기 평균값 또한 약 116 정도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사업부별 매출과 매출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매출 비중은 다음은 사업부별 매출 비중과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매출은 약 77조를 예상하는데 이 중에 58%가 석유 사업부로 석유가 44조 7천억을 예상하고 있고 화학이 13.5%를 차지하는데 10조 3천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활유 사업부가 5.2% 비중의 4조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은 석유, 화학, 윤활유 모두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석유 사업부가 15% 역성장을 예상하고 화학이 한 마이너스 6%, 윤활유가 마이너스 19% 역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업이익을 쪼개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은 올해 약 1조 5천억에서 2조를 예상하는데 석유 사업부가 73.6%, 약 1.5조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윤활유가 43.6%에 한 9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학이 9.1%로 1,800을 예상하는데 합치면 100%가 넘죠. 그래서 기타 SK온에서 약 5,300억 정도, 그래서 기타 SK온에서 5,300억 정도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성장률은 올해 같은 경우는 62% 성장을 예상하는데 화학사업부가 120%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석유화학 사업부가 26.6%를 예상하고 있지만 윤활유 사업부 같은 경우는 34%의 역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의 4천억 정도 흑자 전환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역시 SK온의 실적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혹시나 석유화학 사업부가 3.3%, 화학사업부가 1.8%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지만 2024년에 4%까지 영업이익률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는 윤활유 같은 경우는 21.8% 굉장히 양호한 영업이익률인데 내년에 13.9%의 영업이익률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석유 그리고 화학 그리고 윤활유 사업부의 실적 변동성이 좀 큰 편입니다. SK온의 미국 시장의 성장성이 SK이노베이션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SK블로벌, 포드하고 합작사죠. 이게 2025년까지 129기가와트시를 생산하겠다고 밝혔고 2025년 SK온의 전체 291기가와트시의 절반 가까운 물량입니다. 이 양산 캐파가 기업 가치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은 역시 SK온의 북미 시장의 성장성에 따라 가치가 재평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가장 큰 단점은 지주사에 대한 가치평가 절하입니다.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지주사와 사업가치로 보는 부분에서 할인이 SK이노베이션은 다르게 좀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분 구조를 보면 지분율 100%의 SK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석유개발, 생산, 탄소 포집 저장 100% 지분을 갖고 있는 SKEMP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막 사업을 하는 SKI 테크놀로지를 61%의 지분율을 갖고 있고 역시 60% 정도 지분의 SK 루브리컨츠 윤활유 사업부를 하는 SK 루브리컨츠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직접 사업을 하는 거는 역시 SK에너지 정유와 SK종합화학인데 이마저도 SK에너지 그리고 SK종합화학의 지분 일부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은 정유와 화학이 유일한데 결국 SK이노베이션은 종합에너지 지주사 전환의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본업이 잘 될 때는 최대수에는 지주사가 받는 게 아니라 개별 사업회사가 받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은 할인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과거 LG화학이 LG엔솔로 분할되면서 LG화학의 주주들이 전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철저하게 버려졌습니다. 그 사례를 SK이노베이션은 반면교사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SK이노베이션 주주들을 위해 SK온 IPO 시점에 자사주 매입을 약 10% 추진하는 방안이 발표되었고 주식 교환, 즉 SK이노베이션의 주주들한테 공개 매수를 통해서 자기 주식을 취득한 대가로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SK온의 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을
발표했습니다. IPO 기업 공개가 성공적일 때에는 공개 매수로 취득한 주식은 자사주 소각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PO 기업 공개가 성공적일 시에는 구주 매출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특별 배당하는 형식으로 공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SK온이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매출과 이익의 발생 시점은 2025년 이후로 예상하기 때문에 SK온의 기업 공개 시점도 2025년 이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SK온의 수익성 개선, EBITDA,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 전환이 가능한 시점으로 보는 것은 2024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2024년과 2025년 배당 가이드라인으로 최소 주당 2,000원 수준의 현금 배당을 우선순위로 밝혔고, 결국의 핵심은 SK온의 가동률 안정화와 흑자 전환이 핵심 점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정유와 화학의 업황 개선입니다. 정유는 일단 유가가 4월 1일 현재 75.6불로 WTI 기준으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고, 제한적인 증설 스케줄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제한적으로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수요의 증가보다는 공급의 감소에 따른 유가의 추가적 하락 우려가 제한적이고, 정제 마진 또한 지금의 수준보다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달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정제 마진은 이후의 러시아산 석유 제품 제재 시행과 오펙 플러스의 감산 유지로 공급이 제한되어서 정제 마진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데, 중국 정제 설비도 가동률이 올라가는 데 반해서 오히려 수출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이동 수요가 증가하고 1, 2월 달 수출량이 12월 달 대비해서 16%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스팟 정제 마진도 배럴당 11.9불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올해 정유와 윤활유의 합산 영업이익이 4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기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고, 그리고 중국과 인도의 수출 확대로 2, 3분기 단기 이 정유와 화학 상황은 작년보다는 훨씬 좋아 보입니다. 특히 화학 부분이 이 방향족 화합물이라고 하는 이 PX라고 되어 있죠. 네, PX는 파라자일렌을 말합니다. 파라자일렌의 스프레드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프레드는 어려운 게 아니고 제품의 판매 가격이랑 원재료 가격의 차이입니다. 당연히 스프레드 마진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업체한테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파라자일렌의 스프레드 강세가 왜 강세를 띠고 있느냐? 정유사들의 이 중질 나프타, 중질 나프타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도료나 아스팔트의 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질 나프타를 혼합 자일렌으로 나누고, 그리고 혼합 자일렌이 파라자일렌으로 생산됩니다. 근데 이 파라자일렌이 이 최근에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휘발유사들의 마진이 $20를 초과하면서 고마진이 유지되는 상황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혼합 자일렌 대신에 이 블렌딩을 한 휘발유의 납사 투입을 늘리면서, 게다가 5월 달에 지금 드라이빙 시즌, 그래서 소위 말하는 휘발유, 항공유가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이 블렌딩용 투입이 늘어남에 따라 가격 상승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운스트림 폴리에스터의 가동률까지 빠르게 올라오면서 파라자일렌 업체들의 경기 보수까지 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계속 타이트한 상황을 나타내면서 이 파라자일렌의 실적 개선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역시나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SK온의 투자 가치입니다. 이미 2026년까지 수주 잔고를 200조 이상까지 밝혔고요. 그 다음에 2023년 SK이노베이션 캐펙스 투자의 75%를 배터리 투자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했던 가동률 또한 헝가리 공장은 가동률이 80에서 90% 수준까지 나오고 있고, 미국 가동률 또한 70에서 80% 수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내 배터리 모듈 캐파 21.5기가와트시, 그리고 가동률을 70%, 수율을 70% 적용했을 때 킬로와트 시당 45불에 미국 공장에서 보조금을 받는데, 이게 분기당 1,800억의 이익 개선 효과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SK온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에 최대 분기 매출 전년 대비 170% 성장한 2조 8,756억을 기록했고, 연간으로도 전년 대비 150% 성장한 7조 6천억을 기록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전년 대비 45%전 글로벌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SK온의 올해 생산 능력은 88기가와트시로 2023년 올해 출하량이 80에서 90%까지 성장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헝가리 3공장과 중국 옌청 공장이 신규 가동됨에 따라 올해 매출 가이던스가 14조에서 15조 5천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 적자가 약 97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벌 SK라고 하는 프로젝트, 포드 합작법인 프로젝트가 완전 가동되는 2027년까지 연평균 캐펙스 증가율은 43%에 달할 전망입니다. 2024년 흑자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율이 향상돼야 되고 양극재 또는 메탈 등 각종 원자재가 구매 단가가 인하되는 부분이 판가 연동되는 구조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SK온의 2023년 2분기 이후에 미국에서 생산 세액 공제가 약 6,700억에서 7천억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 2025년까지 총 생산 세액 공제는 4조까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긍정적인 모습은 SK온의 가장 주 고객사인 포드가 2030년까지 글로벌 전기차 판매에 SK온의 주 고객사 포드가 2030년까지 글로벌 신차 판매의 40%를 전기차로 판매하겠다고 했고 2025년까지 전기차에 33조 투자를 밝혔습니다. 포드는 지금 미국 전기차 판매율 2위를 기록하고 있고 판매 성장률이 미국 전체 판매율의 9배에 이를 정도로 견조한 판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K온의 가치는 최소 11조에서 14조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올해 배터리 투자 자금 조달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우선순위 되어야 하고 그 다음이 수율 안정화의 실적 턴어라운드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네 번째는 각종 우려 요인의 해소와 가치 평가의 정상화입니다. 파나소닉 2170, 그 다음에 LG 엔솔의 폴란드 공장도 신규 라인이 정상화 수율을 도달하는데 2년에서 약 3년까지 걸렸습니다. 네, SK온도 신증설 플랜트 학습 효과에 따라 그리고 헝가리 1공장과 중국 옌천 1공장이 하반기 수율이 정상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SK온의 공장 수율 관련돼서도 시장의 우려는 좀 다소 과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부터 미국 내 전기차 신차가 출시가 가속화될 것이고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그 포드의 F150 베스트셀링카죠. 이 픽업 트럭의 배터리 부분도 단기 이슈로 끝날 것으로 보이고 이미 3월 달부터 생산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은 배터리와 이 배터리 소재의 사업 가치가 기존의 석유, 화학, 윤활유의 사업 가치를 뛰어넘는 원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SK이노베이션의 3월 30일 금요일자 시가총액 16조 5,700억 대비해도 현재 SK이노베이션의 3월 30일자 기준 시가총액 16조 5,700억 대비해서 SK온의 배터리 가치가 약 2조 미만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 생산 능력 기준으로는 LG 에너지솔루션의 약 40% 수준인데 SK온의 현재 배터리 가치는 2조, 네, 너무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 기존 캐파 대비 3배에서 4배나 큰 30에서 40기가와트시 플랜트를 가동할 것으로 보는데 이 플랜트가 본격 가동화되면 단위당 간접 비용 그리고 감가상각비 그리고 인건비 모두 20%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네, 요 파라자일렌 방향적 화합물에 대한 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파라자일렌 업체가 대거 3월부터 5월까지 정기 보수 계획이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와 공급이 타이트하다는 거고 파라자일렌 쪽 플랜트는 가동률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 생산 능력입니다. SK온은 실적과 배터리 캐파에서 계속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계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캐파 대비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약 3년 정도 뒤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 매출 또한 SK이노베이션이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하면 3년 정도의 갭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겠습니다. 올해 매출은 약 3% 정도 감소한 75조 8,183억을 예상하고 있고 2025년에나 약 9% 정도 상승한 84조 4,723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올해 큰 폭으로
약 31% 하락하는 2조 7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2024년에는 배터리 흑자 전환으로 다시 3조 원대 영업이익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영업이익률도 올해는 급격하게 떨어진 3.5% 정도 수준을 예상하고 PER도 약 13.9배에서 내년에 11.2배, 그런데 다시 2025년에 17배까지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중요하게 보는 변형 PEG 값도 올해는 영업이익 역성장으로 0.4배, 마이너스 0.4배를 기록하고 내년에 0.5배까지 떨어지지만 다시 2025년에 6배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가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꾸준히 증가하는 게 이상적인데 올해 4조 한 7,890억, 내년에 4조 8,429억 증가는 하지만 2025년에 3조 9,156억으로 감소가 예상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또한 3년 평균치가 한 6조 5천억 정도로 2025년까지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부채 비율이 올해 기준 178% 다소 높은 수준이고 부채 비율은 현재 178% 다소 높은 수준이고 2025년 23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차입금 비율 또한 현재 97%에서 2025년에 110%까지 올라가면서 부채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SK이노베이션의 밸류에이션을 보겠습니다. 글로벌 탑 6개사, 셀 6개사의 평균 23년 PER 33배보다 낮은 14배 수준이고 2024년도 PER 24배보다도 낮은 11배 수준입니다. EV 에비타로도 2023년, 2024년 평균보다 모두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밸류가 싸다고 매력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제가 만든 변형 PEG 값을 보겠습니다. 네, 변형 PEG 값도 2024년에 0.5배까지 떨어졌다가 2025년에 약 6.3배까지 급격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 향후 3년치 평균도 2배가 넘는 수준으로 싸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상대적인 배터리 셀 국내 3사를 비교해 봤을 때 PEG 값으로 삼성 SDI가 가장 매력적입니다. 다음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고 외국인 또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긴 120일 수급으로 살펴봐도 네, 외국인은 4개월 동안 2,128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854억의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어서 수급 상황이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매도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네, 다음 차트를 보겠습니다. 바닥권에서 올라오긴 했지만 전고점 18만 9천 원 구간을 일시적으로 돌파했다가 추세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저항으로 맞고 떨어졌습니다. 일봉상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가격대는 15만 5천 원, 17만 4천 원, 18만 9천 원, 19만 3천 원입니다. 네, 주봉상 보겠습니다. 네, 주봉상 중요하게 보는 가격대는 일단 17만 6천 원, 19만 8천 원, 20만 9천 원, 26만 3천 원인데 주봉상으로도 아직 단기 전고점은 돌파했지만 중기, 장기 전고점 모두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네, 월봉을 보겠습니다. 네, 월봉상은 아직 20월봉도 돌파 못한 상황이라 추세가 반전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SK이노베이션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 구독자분들 스스로 최소한 4가지 이상을 꼭 정리를 해봐 주시고 목표 시가총액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목표 시총 구하는 게 미치도록 재밌는데요. 목표 시총도 정답이 아니니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하는구나 하고 참고 수준으로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시총은 sum of the parts 방식으로 보통 SOTP라고 하는데 이 방식으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목표 시총은 정유, 화학, 윤활유, SK온, 소재, 자원개발의 EMP, 투자 자산의 모든 시가총액의 합으로 구한 다음에 거기서 순차입금을 빼는 것으로 목표 시총을 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유는 정유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정유의 시총 가치는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전 2 그게 에비타라고 하거든요. 이 에비타를 약 2조 4천억으로 잡고 거기다가 동종업계 S-오일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발레로 그리고 필립스 66인데 발레로랑 필립스 66 생소하실까봐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 발레로는 미국 전체
원유 처리 능력의 17%를 담당하고 미국의 이 소위 말하는 1위에서 2위급의 엄청난 정유 회사입니다. 이미 정유 중심의 미국 정유 회사라고 보시면 1, 2위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필립스 66은 150년 역사의 미국 정유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립스 66 또한 미국에서 탑5 안에 드는 정유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OL까지 평균을 내면 약 5배입니다. 그래서 정유화 시총 가치는 약 12.2조가 나옵니다. 네, 그 다음 화학인데요. 화학은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의 올해 평균 EBITDA, 그 감가상각비, 이자, 법인세 차감 전 영업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EBITDA, 올해는 평균값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내년 걸 땡겨왔는데 내년 거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의 평균값이 약 4.5배입니다. 거기다가 화학의 올해 EBITDA 값 3,300억을 곱하면 화학은 약 1조 5천억으로 추산됩니다. 다음은 윤활유인데요. 윤활유도 역시 비교군이 S-오일, 발레로 에너지, 그 다음에 필립스 66의 평균값인 5배를 올해 EBITDA 1조를 곱해서 약 윤활유는 5조의 시총가치가 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SK온인데요. 올해 EBITDA를 7,550억으로 잡았고 멀티플 16배는 어떻게 구했냐? LG 엔솔, CATL, BYD, 삼성 SDI, 파나소닉의 2023년 평균가 16배를 곱했습니다. 그래서 SK온의 SK온의 총가치는 12조가 나왔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소재 SKI 테크놀로지는 종가 3월 31일 종가 기준 시총 5조 764억 곱하기 지분율 61.2%의 지주사 할인 30%를 적용해서 2조 1,700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개발의 올해 EBITDA는 7천억을 잡고 거기에 관련 기업들의 평균 멀티플 5배 그리고 지주사 할인 50%를 적용해서 1조 7,500억이 시총가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갖고 있는 각종 투자 자산들의 가치를 30% 할인해서 3,500억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총을 다 더하면 약 35조가 나오고 거기서 올해 예상되는 SK이노베이션의 순차익금 19조 8천억을 빼면 15조 2천억의 가치가 나옵니다. 그럼 SK이노베이션의 보통 주식의 총 발행 주식 수는 얼마죠? 일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네, 9,246만 5,564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목표 시총, 이 정유, 화학, 윤활유, SK온, 소재, 자원개발, 투자자산을 모두 더한 시총가치 15조 2천억. 네, 순차익금을 뺀 시총 15조 2천억을 총 발행 주식 수로 나누면 주가는 16만 4,385원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3월 31일 종가 17만 9,300원보다 오히려 아래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론 그 전에 멀티플 그 다음에 EV, EBITDA 그리고 지주사 할인율을 과하게 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철저히 제 개인 의견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구해본 SK이노베이션의 주가를 봤을 때 아무리 SK온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 하더라도 LG 엔솔이나 삼성 SDI만큼 전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어제 새벽에 발표된 IRA 세부 법안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 2차 전지 만세, 만만세입니다. 한국이 계속 IRA 법안의 큰 수혜를 받는다는 것이 일단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IRA 법안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한 전기차에 세액 공제를 지급하고 조건은 2가지입니다. 이 보조금 지급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총 7,5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310원 환율 적용 시 982만 원의 세액 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배터리 컴포넌트로 북미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생산 또는 조립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전급, 분리막, 이 전액이 이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Constituent Materials, 미국 또는 미국과 FTA에 준하는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해야 한다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물질은 양극할 물질, 음극할 물질, 동박, 알루미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는 한국에서 생산한 양극할 물질을 미국에 가서 전극으로 완성하면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양극재는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경우를 제외하면 북미에 갈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북미 안 간다고 저평가 받을 이유가 전혀 없고
LNF가 아마 이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도장 찍은 기업도 앞으로 잠재적으로 북미에서 증설하려고 했던 물량을 국내에서 캐파를 증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SKI 테크놀로지에 따르면 북미에서 건설하는 비용은 국내의 2배에서 3배 수준으로 엄청나게 높은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그리고 이 리튬의 가공 업체들도 재활용의 방향성 자체에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특히 수산화 리튬 가공 업체들 에코프로 같은 회사가 당연히 좋아질 수 있어 보입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응원, 댓글, 격려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주제와 관련된 좋은 아이디어 주시는 분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댓글 중에 좋은 영상 아이디어는 적극적으로 시간을 두고 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가족분들과 나들이도 다녀오시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2차전지 관계자분들, 종사자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 감사하고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